안녕하세요. 명순의 이 시간에는 녹말에 대해서 고쳐 알아보겠습니다. 녹말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녹말 음식, 탄수화물이죠. 또는 이제 당질 음식이라고 하죠.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쌀밥, 그리고 밀, 보리,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잡곡도 대부분은 탄수화물이죠. 근데 콩은 아니죠. 콩은 뭐 당질이 조금 있긴 한데 주로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많죠. 콩과 견과류는. 그리고 뭐 과일도 당질 음식이고, 고구마, 감자 이런 것도 녹말 음식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입에 가장 맛있는 건 뭔가요? 바로 쌀밥이죠. 자, 불과 50년 전만 해도 쌀밥은 부의 상징이고 서민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었죠. 자, 쌀이 부족하면 보리밥을 섞든가 보리를 섞어 먹든가 보리로만 밥을 해 먹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고구마나 감자를 넣어서 밥을 해 먹든가, 그것도 없으면은 뭐 옛날에 피죽도 못 먹었냐 이런 말 하듯이 피로도 죽을 써먹었다는 것이죠. 저는 먹어본 적은 없지만. 자,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맛있는 것은 쌀밥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입에 맛있고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쌀밥은 가장 나쁜 음식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고구마, 감자가 더 낫다, 보리밥이 좋다, 이런 평가를 받죠. 왜 쌀밥이 제일 악당이 되어버렸을까요? 500식품의 수기가 됐죠. 당질만 있다. 현미에는 쌀의 영양 95%가 현미에 있고, 백미는 쌀lun과 미강을 다 깎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설탕 덩어리일 뿐이다, 혈당만 올린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백미를 먹는 것은 죽는 짓이다, 현미를 먹어라, 이렇게 이제 모든 대가들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내 생각도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현미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 국민은 그래도 백미를 먹죠. 자, 그런데 이 녹말 음식인데, 같은 녹말 음식인데 왜 백미가 큰 장점이 있을까요? 왠지 고구마나 보리밥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자, 그 한 가지 이유는 소화하기가 편하다. 첫째. 그 말은 뭔가요? 내 소화효소가 쉽게 그걸 쪼갤 수가 있다. 같은 녹말이라도. 자, 보리는 절대 껍질째, 통보리를 밥에 안 넣어 먹죠. 껍질을 하얗게 벗겨서. 옛날 어머니들은 그것을 한번 쪄놨다가 두 번, 그러니까 밥을 할 때 쌀에 섞어서 한다거나 두 번 쪄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불로 두 번 죽이는 것이죠. 더 물렁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소화가 쉽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쌀밥은 그냥 바로 해서 먹어버리죠. 불리지도 않고. 근데 현미는 막 밤새 불리거나 또 100번을 씹죠. 자, 소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어렵다는 뜻은 위장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소화효소가 쪼개지 못하면 그 영양은 절대 내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소화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위장이 약한데 현미밥을 누가 먹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백미밥보다 소화가 어려운 보리밥이나 고구마, 감자를 먹을 수가 있나요? 자, 소화력이 떨어지는 환자한테는 뭐 고구마, 감자를 안 주잖아요. 바로 흰 죽을 주는 이유도 이 흰 쌀이 소화가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어린아이, 소화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가 과연 현미밥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나요? 자, 이 백미는 소화가 쉽다. 즉, 소화효소에 쉽게 쪼개진다. 가장 쉽다. 이런 큰 장점이 있고, 더 큰 장점은 뭐냐? 대장에서 내려가서 장내 미생물이 먹이가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당질 음식은 상부에서 일부 소화되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데, 이 녹말 음식을 좋아하는 미생물종이 많이 산다. 근데 가장 쉬운 녹말이 바로 흰쌀밥이다. 우리가 막걸리 담을 때도 보리로 않는 이유는 발효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막걸리 속에 있는 미생물이나 우리 장내 미생물이나 똑같습니다. 이 흰쌀밥이 쉽습니다. 그래서 보리밥을 먹으면 방구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미생물이 발효를 시키지 잘 못하니까. 자, 그래서 변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바로 흰쌀밥을 먹을 때 변이 빨리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당질과 섬유질 비율이 맞을 때 장내 발효가 쉽다. 자,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흰쌀밥을 늘리고 섬유질은 줄여들. 이 섬유질도 소화가 어려운 생 잎사귀는 절대, 또는 생 채소라도, 열매 채소라도 생은 삼가는 게 좋다. 그리고 잎사귀 종류는 김치나 익혀도 섬유질이 농축되어 있고 뿌리나 열매, 익힌 뿌리나 열매보단 어렵다. 그래서 뿌리나 열매 채소를 최대한 부드럽게 익혀서 흰쌀밥과 먹는 게 변을 가장 빨리 좋아지게 만든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자, 아무튼 이 녹말, 곡식은 녹말이다. 이 녹말 중에 가장 쉬운 것은 바로 흰쌀이다. 소화도 쉽고, 즉 내 소화효소도 쉽게 쪼갠다. 그래서 위장이 편하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가장 쉬운 먹이다. 가장 순수한 당질이다. 그래서 모든 전통주나 막걸리 담을 때 꼭 흰쌀을 쓰는 것이다. 우리 장내 미생물도 흰쌀을 가장 쉬워한다. 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흰쌀밥의 비중을 늘려라. 그리고 섬유질의 비중을 줄여라. 자, 녹말에 대해서 이 9차례 본문으로서 이 흰쌀밥의 어떤 좋은 점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 녹말 9차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